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합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함께하는 문화재 발견. 오늘은 원성왕릉의 아름다움을 만나보고요. 매월 마지막 주는 문화가 있는 날, 희망과 치유의 시간으로 마련된 통통한 육거리 문화보관소의 축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끝으로 2018 지방선거를 말한다 초대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경주와 포항의 도의원 후보였던 김동선, 정우영 씨를 모시고 낙선자들이 말하는 선거 문화에 나아갈 방향과 바람들을 들어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우리 동네 매거진 동네 발견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뭐 태풍은 다행히 잘 지나갔습니다만은 또 어제 오후부터 좀 비가 내려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예. 네, 그렇죠. 뭐 장마에 태풍에 정말 비 바람이 정신이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요, 야 이렇게 비가 막 쏟아지고 바람이 불 때 피할 수 있는 집이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예. 네, 평소에는 맨날 집에 가면 투덜투덜 거리잖아요. 네, 좀 더 좋은 집에 이사 가고 싶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비바람이 칠 때 내 몸 하나 이렇게 딱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제 집이 너무 하우스 땡큐. 네, 굉장히 감사한 네, 땡큐기빙데이였습니다. 맞아요. 네, 하우스 너무 좋잖아요. 네. 근데 저는 차가 너무 필요하더라고요. 비를 맞으면서 제가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는데 그냥 어찌나 힘들던지 차가 그렇게 필요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번 주 또 저번 주 저희 또 다 같이 응원했잖아요. 네. 대한민국. 그렇죠. 네. 예. 아쉽게도 저희 한국 대표팀은 좀 16강 진출에 실패를 했지만요. 예. 이번에도 좀 다른 나라 경기를 보면서 손에 땀을 쥐면서 경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내일부터 이제 8강전이 시작이 되죠. 참 우리 대표팀이 뛰는 모습을 8강에서 봤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요. 최선을 다한 또 우리 대표팀에게 또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네. 특히 이제 조현우 선수의 활약이 참 대단해서 이번 월드컵은 뭐 조현우의 발견이다 뭐 네. 이런 평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포항에 그 이제 플래카드까지 이렇게 걸렸다면서요. 정말 이 동네의 발견에 맞게 이 조현우 선수의 발견. 네. 그러니까 포항에 사실은 지금 뭐 처갓집도 있고 부부가 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뭐 포항 사위다, 조서방 뭐 이런 동네에 막 현수 막 걸어놓고 알잖아. 옛날 서울대 합격하면 붙이고 막 이러는 것처럼 난리가 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저도 타지에서 이 친구들이 연락이 왔어요. 포항에 조 선수 있다며? 막 이러면서. 네. 또 가까이 좀 사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이거 보신다면 연락 주세요. 예. 아무튼 뭐 한국 축구의 새로운 발견, 이 조현우 선수의 활약을 앞으로도 이제 저희가 또 응원을 하고 또 온 국민이 또 응원을 하겠습니다. 동네 발견, 오늘 그럼 첫 순서부터 만나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순서는요. 이 소중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발견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요. 바로 역대급 완벽함을 자랑하는 왕릉으로 찾아가 볼 텐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우리의 소중한 역사문화유산, 그 숨겨져 있던 가치와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고 우리의 일상으로 불러들이는 시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함께합니다. 문화재 발견. 아름다운 문화재의 재발견을 위해 찾아온 곳은 경주시 외동읍. 소나무 숲이 우거진 이곳에는 어떤 문화재가 기다리고 안녕하세요. 있을까요? 문화재 발견 안수진입니다. 문화재 발견이 벌써 5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오늘은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김동아 주무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무관님, 제가 이곳에 와보니까요, 왜 돗자리를 안 챙겨왔나 싶을 정도로 정말 아늑한 소나무 숲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에요.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네, 여기는 국가사적 제26호 경주 원성왕릉이라는 곳입니다. 사실 이 주변 사람들이나 경주 사람들은 원성왕릉보다는 괴릉이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왜 원성왕릉이라고 안 부르고 괴릉이라고 더 알려져 있을까요?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원성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간을 땅에 묻으려고 하니까 바닥에 물이 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관과 띄우기 위해서 밧줄에 걸어서 간을 걸어서 그 무덤을 썼다고 해서 걸갯자를 써가지고 괴릉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국가 사적 명칭도 최근에 이제 원성왕릉으로 바뀌었지 예전에는 괴릉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직도 많은 이들이 괴릉이라 부르는 곳, 원성왕릉이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경주에 있는 여러 왕들의 무덤 중에서도 통일신라 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조금 더 알 수 있는 소중한 유산이라고 합니다. 네, 주무관님, 저는 경주에서는 이런 능은 좀 흔히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곳을 특별히 소개하고 싶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잘 아는 대롱원이나 또 이래 때 우리가 봤던 쪽생 고분유적에서는 삼국시대 무덤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가서 보시면 큰 봉분반 있지 그 주변에는 전혀 어떤 장식된 구조물이라든지 석재물들이 없는데 여기서 와서 보시면 무덤 주위로 호석이 돌아가고 그다음에 무덤 앞쪽에는 무인상이라든지 석사자상들이 배치됨으로써 삼국시대 무덤과 통일신라 시대 무덤의 어떤 차이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이곳이 바로 통일신라 시대 무덤 양식의 완벽체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어떻게 보면 통일신라 시대 왕릉급 무덤 중에서는 가장 완벽한 형태를 갖춘 무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 다른 곳에서 봤던 무덤들과는 조금 달라 보이기도 하는데요. 통일신라 시대 무덤 중 가장 완벽한 형태로 남아있는 원성왕릉의 가치들을 하나씩 알아볼까요? 수진 씨, 저게 뭔 것 같아요? 뭐 무덤에 있으니까 신라 시대 무덤을 지키는 그런 무사 아닌가요? 근데 보니까 동물 같기도 하고요. 네, 잘 보셨어요. 저는 동물인데 네. 무덤을 지키는 12지 신상이라고 하는 신상이에요. 그 역할은 무덤을 지키는 수호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저게 무슨 동물 같아요? 제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말? 맞습니다. 정말요? 네. 말상인데요. 말상은 항상 이 남쪽에 배치되고 있어요. 그래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 말이 바라보는 쪽이 남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북쪽에는 지상이 배치가 되고 네. 동쪽에는 토끼상, 그다음에 서쪽에는 닭상이 배치가 되고 있어요. 무덤을 둘러싸고 있는 12지 신상은 통일신라 시대에 나타나는 무덤 양식인데요. 왕릉을 한 바퀴 도는 동안 세밀하고 역동적인 조각 작품을 감상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삼국시대 본품과의 차이점을 발견하셨나요? 이 돌이요, 대룡원이나 딴 곳에서는 보지 못한 것 같은데 뭔가요? 네, 이건 난간석이라고 하는데요. 통일신라 왕릉 무덤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무덤을 보호하기 위한 호석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러한 난간석이 없기 때문에 인도에 있는 불탑에 있는 난간석을 차용해서 신라시대 왕릉 무덤에 이렇게 배치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럼 불교의 영향을 받은 건가요?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무덤을 보호하기 위한 호석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신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통일신라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고 조선 왕릉에서도 이러한 무덤 둘레에 난간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삼국시대에 비해 좀 더 화려해진 통일신라의 무덤 양식, 김유신 장군묘와 경덕왕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 무덤을 지키는 12지 신상과 난간석이 조선시대까지 공통적으로 발견됩니다. 하지만 원성왕릉을 가장 완벽한 형태의 무덤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따로 있는데요. 이곳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함. 그것은 바로 원성왕릉의 입구를 늠름하게 지키고 있는 사자상과 신라시대 무인과 문인의 모습을 한 석상들입니다. 원성왕릉 앞에 보니까요, 여러 가지 조각상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뭐 사자상도 있는 것 같고 인물상도 있는 것 같고, 이것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네, 기본적으로 사자상이라든지 앞에 있는 무인상 같은 경우에는 이 원성왕릉을 지키기 위한 수호신들의 역할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12지 신상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저 사자상 같은 경우에는 신라인들이 어떤 돌을 다루는 솜씨를 격렬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다리 같은 경우에는 한쪽 다리는 내리고 있고 한쪽 다리는 세워가지고 굉장히 사실감 있게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 고개도 보니까 살짝 이렇게 돌리면서 더욱더 그 생동감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한 흔적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마도 그 무덤을 수호하기 위해서 지키는 모습, 방향으로 틀어서 지키는 모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 보니까요, 인물상도 있는데 사실 신라인들 같지가 않아요.
네. 외국인 같긴 한데 어떤 분들인가요? 네, 혹자들은 그래서 저 무인상들을 서역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특히 덩치가 큰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코가 이렇게 신라인들하고는 다르게 매우 크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마 신라 당시에 서역과의 교류, 또 서역인들이 실제로 신라에 와서 생활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혹자들은 불교에서 불법을 수호하는 그런 금강역사상이라든지 이런 수호신들하고 닮았다고 해서 불교에서 온 어떤 이미지가 아닌가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소나무 숲속 위치마저도 완벽해 보이는 원성왕릉. 마치 숨은 그림 찾기 하듯 곳곳에 남아있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석조물들을 재발견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경주에는 이런 고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쉽게 지나칠 수 있었는데 설명과 함께 들으니까 더 색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오늘도 잘 배웠습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통일신라 시대의 왕릉 중 가장 완벽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이 괴릉. 여러분들도 쉽게 지나치실 수 있었을 텐데요. 오늘을 계기로 다시 한번 이 괴릉에 대해서 의미를 새겨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나무 숲과 통일신라 시대의 예술 작품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괴릉으로 소풍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함께하는 문화재 발견, 원성왕릉의 재발견이었습니다. 네, 통일신라 시대 가장 그 완벽한 무덤 양식을 갖추고 있다는 원성 왕릉을 이제 보셨는데 예전에는 이제 괴릉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불렀습니다만, 네. 예. 이 대노원이나 쪽샘에 비해서는 이제 시내하고는 좀 떨어져 있어서 가시는 분들이 좀 적습니다만은 이 무인상이라든가 이 석조들이 참 그 잘 조각이 돼 있어서 많은 분들이 또 찾고 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왕릉이라고 그러면 터가 좋은 데를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딱 그런 느낌이 들고 또 소나무 숲을 다 이렇게 둘러싸고 있으니까 네. 무덤이라는 생각보다는 왠지 소풍 가고 놀러 가고 휴식을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늑한 공간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럼요. 네. 네. 그 가족들하고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경주는 뭐 대부분 또 왕릉들이 다 이렇게 또 소풍으로 이제 오는 분들이 또 많잖아요. 그죠, 그죠. 네. 예. 또 수학여행으로도 그럼요. 많이 예, 예, 하니까요. 네. 예. 근데 저는요 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추정해 볼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거든요. 네. 사실 저 무인상 하나만 봐도요. 저게 이 서역인의 모습일까도 금강 역사상인가도 그렇죠. 하는 여러 의견들도 있었고요. 또 이번에 통일신라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 무덤 양식이 확 바뀐 것도 과연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바뀌었을까 하는 궁금증도 있더라고요. 많이 연구를 하셨네요. 예. 네. 저는 그 김동아 주무관이셨죠.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신라인이 그 돌을 다루는 솜씨가 정말 그 대단했다. 네, 그런 네, 이제 네. 표현하시더라고. 인물상의 그 의상을 보면은 무인하고 이제 문인의 그 의상이 무척 그 다른데 그걸 아주 잘 그 묘사를 했고 네, 네. 또 그다음에 뭐 12지 신상이라든가 또 그 사자상의 그 익살스러운 그 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 그 이 돌을 참 잘 다루고 석조 예술이 아주 뛰어났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정말 비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 섬세함들이 다 이렇게 사라졌을 법도 한데 네네.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참 맞아요. 신기한 것 같고 신기하죠. 네. 그리고 그 정말 이런 석조상들을 이렇게 전시해놓는 작은 전시장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마 제가 봤을 때 이거 다시 보기 몇 번 하셔가지고 좀 제대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알려드렸잖아요. 제가 보면 통일신라 시대 무덤 양식 알려줬죠. 네. 그리고 12지 신상의 이 동물별 위치 동서남북. 한 번 보고 모르겠어요, 저도. 그거 공부 좀 하시고 그다음에 사자하고 석상이 왜 있는지 그 이유까지 다 알려드렸으니까 요거 조금 공부해 두셔가지고 아이들하고 체험하러 가서 이건 말이야, 이렇게 하고 말이야, 이렇게 딱 해주면은 우와 우리 아빠 대단하다, 막 이러면서 존경심을 받으면서 즐겁게 한번 시간 보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미리 공부하고 좀 알고 가면은 네. 아무래도 그 유적을 보는데 재미가 더 있죠. 예, 맞아요. 잘하셨습니다. 자, 잘 만나봤고요. 동네 발견 다음 소식도 전해드릴까요? 네, 다음 네. 소식도 제가 전해드릴 텐데요. 요즘 다들 마지막 주에 뭐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 매월 마지막 네, 주에. 매월 마지막 주. 아유, 저는 뭐 그냥 다람쥐 뭐 쳇바퀴 도는듯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뭐 네. 특별한 건 없습니다. 아니시잖아요. 예, 그리고 뭐 청소를 한다거나 뭐 네. 아니면 뭐 영화 뭐 이런 거 마지막 주 정도는 그렇게 보기도 하죠. 여유를 찾아서. 예. 박봉주 씨가 더 궁금한데. 네. 예. 저는요, 이게 마지막 주인지 첫째 주인지 뭐 둘째 주인지 셋째 주인지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히 정말 10월의 마지막 밤이라고 해서 10월은 아 마지막 주구나 이제 요게 좀 인지가 되는데
너무나 박동준 씨도 보면 좀 바쁘게 사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다들 그래요. 지금 마지막 주에 대한 의미가 개념이 잘 없어요. 지금. 아니 뭐 딱히 세금 내는 사람 말고 뭐 이렇게 왜 있잖아요. 뭐 카드값 내고 이런 거 그게 말이 아닌다면은 글쎄요, 그거 기억하는. 근데 뭔가 지금 뭐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매월 마지막 주입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릴 텐데요. 네. 아마 이곳으로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월 마지막 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서 이 문화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통통한 육거리 문화보건소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네. 지난해 포항 지역에 발생한 공포의 진동. 이후 잦은 여진으로 피로감이 누적된 포항 시민들을 위해 지진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줄 특별한 문화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서영석 리포터가 함께했는데요. 살면서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에도요, 약을 발라줘야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요, 특별한 방법으로 마음의 약을 따뜻하게 발라주는 곳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바로 통통한 문화보건소 여기입니다. 지진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따뜻한 위로, 일상에 지친 이들에겐 문화 감수성을 높여주는 특별한 행사. 통할통, 통통한 육거리로 지금 떠나봅니다. 지난 6월 마지막 주 토요일, 하루 종일 비가 내리던 포항 중앙로 육거리에서는 포항문화재단과 포항시가 함께하는 특별한 문화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바로 통통한 육거리 문화보건소입니다. 통통한 육거리 문화보건소는요, 2018 그 문화가 있는 날 그 지역 특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획이 되었고요. 육거리에서 저희가 진행하는 이유는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경기가 많이 나쁜데 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기획이 되었습니다. 매월 진행이 된다고 들었어요. 그럼 이번 달 지금 하는 행사는 어떤 테마를 가지고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번 달은 저희가 지진을 매개로 해서 희망과 이제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해드리고자 이제 기획이 되었고요. 통통한이라는 의미가 이제 그 통할통,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제목이 정해졌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돼서 지진에 관련된 프로그램, 미디어 아트 전시, 그다음에 이제 보건소랑 연계해서 이제 심리 상담소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6월의 테마인 희망과 치유에 맞게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는데요. 그중 한 곳이 문화보건소입니다. 보건소는 사실 우리가 많은 지역에 있잖아요. 그런데 문화보건소는 처음인 것 같아요. 어떤 곳인가요? 네, 여기는 지금 지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나 또 다른 건강에 그 정신 건강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또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랑 저희가 상담을 한꺼번에 이제 제공해드리는 그런 곳입니다. 누구나 상담이 가능한 문화보건소. 고민되는 주제를 정해 테스트지를 작성하면 그 결과를 상담사분들이 상담을 해주는데요. 수면을 살펴보는데 이게 지금 총 24점 만점의 검사시였는데 8점 정도 나왔고, 이 검사에서는 6점 이상일 경우에는 좀 적극적인 치료가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혹시 언제부터 그러셨는지? 이 프로그램 하면서 내가 잠을 못 자기 시작했어요. 하도 일을 시키고 하도 돌리고 이리 해라 저거 해라 이리 와라 저리 와라. 문화보건소 심통약국에서는 기본 상담은 물론 아로마 테라피와 색색의 젤리를 실제 약처럼 처방하는 등 심리 안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직접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시니까 소감이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걱정하고 있었던 거를 제 나름대로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입으로 한 번 더 뱉어내니까는 조금은 결론이 조금 지어졌다 그럴까요? 예,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확실히 좀 도움이 됐나 봐요. 네. 어떤 분들이 와서 이렇게 좀 상담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인들 다 오셔도 되고요. 특히 이제 얼마 전에 흥해 지진 나서 그런 쪽으로 아마 트라우마 있는 분들이 오셔서 상담 좀 했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지진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한 문화 행사답게 희망과 치유를 연계한 프로그램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흥해라 흥해라 미디어 아트전입니다. 공연 부스나 체험 부스도 상당히 많지만은요, 지진으로 인해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우리 시민들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바로 이곳 미디어 전시관도 그 중에 한 곳인데요. 여기 와서 보니까 왠지 그때의 기분이 다시 좀 살아나는 것 같아요. 괜한 걱정도 들고 말이죠. 지진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인터뷰 영상을 볼 수 있는 미디어 아트 전시.
2, 3일 동안 촬영된 이 영상에서는 지진 피해를 겪은 후에도 이어지고 있는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오롯이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손님들이 이렇게 방금 이제 오셔가 신발 구경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쾅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뭐가 와장장장장장 그러더라고. 그래가 저기 정무대가 진짜 이 정도로 흔들리는 게 다 보인다니까. 여기 딱 쓸 수가 없어. 좌우로 흔들거리니까 사람이 균형을 못 잡잖아. 어떤 데는 밤에 울리면은 아파트보다는 여기가 나으니까 새벽에 그냥 가게 나와가 있고 그랬다니까. 그 당시 그러고 나서는 저기다 기름에 뭐 튀기는 걸 못했어. 기름에 튀기다가 기름 지진 나면 확 뒤집어 썼다봐. 진짜 사람 없어요. 아그 되면 조용하다 여기. 그때는 뭐 사람 많은 거 시끄럽게 할 때는 미웠는데 막 술 먹고 저녁에 시끄럽게 하면 지금은 그런 사람이 사람 소리가 나니까 아 그래도 이거 사람 사는 동네구나. 거기가 사람만 지금 이 지진만 해도 진짜 살기 좋은 동네예요. 그게 욕심 안 나면 살기 좋은 데거들라. 흥해가 빨리 회복돼가지고 흥할 흥자에 바다 해자인데 흥하는 그런 흥해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보다 더 좋은 게 있겠습니까? 포항의 여러분들, 많은 분들께서, 포항 시민분들께서 사실 지진이라는 동일된 하나의 자연재해를 겪고 나서 많은 심경의 변화 혹은 어떤 생활 패턴의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돼요. 이 전시를 통해서 그 중심에 있던 대성 아파트와 주민들의 인터뷰를 보면서 아직도 이분들은 이런 영향을 받고 있구나. 서로 좀 공감을 하고 또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인데 어느덧 우리도 잠깐 잊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곳 영상관에 와보니까 아 맞다 내가 잠시 잊었구나 생각이 됐는데 아직도 트라우마 갖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보실 시간이 또 된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들어봅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지진을 소재로 한 공연이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시수, 다시 여기에라는 창작 시극입니다. 오늘은 시극으로 어떤 공연이 이루어지나요? 작년 11월 15일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서 어떤 한 노년의 남자가 이 포항을 떠날까 말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땅과 그다음에 사람이 공존하는 이야기를 담은 시극 공연입니다. 뭔가 심고 거두며 살았는데 나는 나무 한 그루 없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대사가 시형으로 꾸며진 연극인 시극. 지진을 소재로 가족의 소중함과 일상의 특별함을 알아가는 창작 시극으로 다양한 안무까지 선보이며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내용이 아무래도 우리 지금 포항 시민들의 아픔,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담은 것 같아요. 내용에서 좀 공감이 되던가요? 맞습니다. 저도 포항에 계속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뭐 이 시극을 계기로 해서 더 애정을 가지고 포항을 사랑하고 포항에 더 앞으로 더 정착하고 더 잘 되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항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되게 그런 아픔과 또 힘든 부분 시간들이 있었는데 또 공감이 많이 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6월에 문화회는 날은 오늘 끝이 났어요. 만족스러웠습니까? 네,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네. 다음 달에도 올 거예요? 네, 포항시민으로서 계속 참석해야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문화예술을 통해 마음의 치유를, 누군가에겐 희망을 선사했던 특별한 행사.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거리, 육거리에서 만난 문화보건소는 매월 마지막 주 문화의 날을 통해 다시 만날 수 있답니다. 오늘이 다가 아닙니다. 매달 마지막 주 이곳 육거리에서는요 다양한 테마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매달 마지막 주에는 멀리 가지 마시고요 이곳 육거리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매달 참여할게요. 육거리에서 만나요. 지금 이 순간 통하였다면 잊지 말고 매월 마지막 주 문화가 있는 육거리에서 우리 다시 만나요. 아, 지난 6월 말에 있었던 행사였어요. 맞아요. 아까워라. 진작에 좀 알았으면 갔을 텐데. 그러니까 말에 이때 이제 그 육거리 보건소, 문화보건소. 네.
가봤어야 됐네요. 그날 좀 이제 비가 와서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 아, 그러네요. 그래도 알았으면은 가셨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한테 집중하세요.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이번 행사는요 11월까지 계속되고요. 또 매월 다른 테마를 가지고 문화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7월에는요 이 리듬과도 몸짓의 향연으로 테마를 정하고요. 이 작은 음악 콘서트 뮤직 테라피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마지막 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준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장소는 포항중앙로 6거리 일원에서 진행이 되고요. 참고로 9월 1일자에는요. 흥해읍에서도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셨다가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브리핑 다 네, 하셨습니다. 끝났습니다. 깔끔했나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6월에는 이게 희망과 치유라는 주제로 이렇게 열렸거든요. 그래서 지진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한 문화 공연들이 쭉 마련이 됐었는데 특히 이제 미디어 아트전 이제 보셨다시피 지진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한 그 공감과 또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자리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좀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그리고 매월 프로그램들이 좀 이렇게 조금씩 바뀌기는 하지만 네. 이제 그 말씀하셨던 뭐 미디어 아트전 그리고 또 문화보건소와 같은 것은 이제 거의 메인 행사로 그렇죠. 계속해서 네. 진행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토요일입니다. 6거리 문화보건소로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은 행사로 한 달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한 주간 지역 소식들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주간 동네 경향 만나보시죠. 2018 세계 대학 태권도 대회가 7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포항 실내체육관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세계 각국에서 대학생 선수단과 가족, 관계자를 포함해 총 3,500여 명이 포항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유치된 대회라고 하네요. 네, 이번 대회를 통해 전 세계 태권도인들에게 포항을 알리고 또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태권도 수렵인의 화합에 장이 될 세계대학 태권도 대회 기간 동안 많은 시민분들의 관심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휴가철을 맞아 경주 시립예술단에서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네, 올해로 9회째를 맡고 있는 국공립극단 페스티벌인 경주는 9개 극단이 9번의 릴레이 공연으로 경주 시민들을 연극 축제장으로 초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작품마다 각기 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이번 축제는 7월 25일까지 열린다고 하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주 예술의 전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전국 주요 50여 개 대학이 참여하는 2019학년도 대학 입시 박람회가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만인당에서 개최됩니다. 네, 이번 박람회는 학교 생활기록부 중심의 대입 전형에 대비하고 수시 모집 비중이 증가되면서 복잡해진 대학 입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하네요. 대학을 위한 진학 정보, 대학별 설명회, 수시 대비 대입 상담 등 체계적인 입시 정보들이 제공된다고 하니까요. 해당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입시 설계에 도움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7대 지방선거 당선자들의 임기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4년간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하셔야 될 텐데요. 2018 지방선거를 정리하는 시간을 오늘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2018 지방선거를 말한다. 이 시간을 2주 연속으로 우리 동네 발견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근데 보통 보면 이제 이렇게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당선되신 분들이 좀 주로 나오셔서 네. 이렇게 인터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나 저희는 또 동네 발견이잖아요. 그래서 첫 시간으로 낙선자들을 죄송합니다. 낙선자라고 얘기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거나 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이 또 당선자에게 전하는 뭐 또 바람 그리고 또 선거운동 하시면서 느꼈던 점들 이런 것들 소소하게 한번 들어볼까 하고 모셔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제 옆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네네. 저기 웃어도 괜찮죠? 예. 자유롭게 또 괜히 또 무겁게 하면 안 되니까. 예. 자, 경주와 포항에서 각각 그 도의원에 출마했던 분들이신데요. 많은 지지를 얻으셨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낙선을 했습니다. 예. 안타깝다는 표현은 이제 지지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안타깝다는 뜻이죠. 예. 이제 그 경주 현곡 황성 선거에 도전했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김동선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포항 효곡 대이동 선거구에
후보에 도전했던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홍보위원회 수석 부위원장 정우영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정말 두 분은요, 저희도 이렇게 방송을 오래 했지만 저희보다 더 얼굴이 많이 알려지시고 그럼요. 유명해지셨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혹시 네. 이렇게 다니다 보시면은? 알아보시죠, 다들. 네, 많이들 알아보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어떠세요? 저보고도 뭐 간혹 연예인병 걸렸다고. 야, 그러게 말입니다. 네. 자, 그런데 어쨌거나 조금 정말 좀 아깝다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40% 이상의 어떤 득표율이라면 쉬운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일단 낙선을 하셨는데 그래도 어떻습니까? 이제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그리고 지금 소감은 좀 어떤지 좀 너무 무겁지 않게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먼저 낙선자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유권자들 다시 화면으로 아마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이제 네. 경주시 제1선거구죠. 황성형곡 성건중부 황호에 출마했던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입니다. 김동선입니다. 네. 치르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아쉬운 점이나 후련한 점이 있는데 아쉬운 점은 이제 출마 결정을 정말 늦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남짓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어서 유권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최대한 전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아쉽고요. 그런데 반면에 선거 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금 시대의 변화, 뭐 남북 평화 모드나 아니면 시민들에게 직접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공약들, 정책들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이렇게 설득을 했다는 데 대해서는 후련하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저 효곡 대이동에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김상원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예. 정우영 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 선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또 소감이 좀 궁금하네요. 예.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정말 송구하고요. 부정함이 많았던 저를 사랑과 질책으로 함께해 주신 우리 효곡대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역을 위해서 더 소통하면서 더 헌신하면서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딱 얘기하시는데 9시 뉴스입니다. 굉장히 포스가 아나운서 앵커 분위기죠. 네. 아니 이미 손 동작이 이미 준비가 되셨어요. 네. 그동안 또 이제 몸에 아무래도 좀 익숙해지신 반듯한 이 모습이 또 그대로 보이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홍보 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홍보 쪽이니까 이런 쪽하고 좀 비슷한 관련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지금도 계속해서 이렇게. 맞습니다. 아니 두 분이 다 이번 첫 출마라고 들었어요. 근데 뭐 시장도 아니고 도의원에 출마해야겠다. 또 결심을 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저는 정치를 지망하면서 오랫동안 계획돼 왔던 멀리 가고자 하면서 준비했었던 게 도의원이었고요. 지역 도당에서 그리고 중앙당에서 함께한 세월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박명재 국회의원을 모시면서 제가 수행 비서로서 역할을 해왔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 살기 운동 단체에 참여하면서 23개의 시군을 돌아볼 기회가 많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시라고 하지만 또 군이라고 하지만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시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3개 시군을 조화롭게 균형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제가 만들어내보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도의원이 존재감이 흔히들 부족하다고 합니다. 시의원은 알고 시장은 알고 있는 도의원은 존재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보다 전문성 있게 지역에 헌신하면서 지역의 변화를 읽어내고 또 지역민과 소통, 지역 밀착으로 다가가는 그런 도의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밀착형이면 저희 프로그램하고 굉장히 거의 연관성이 깊네요. 동네 발견 좋아합니다. 네. 김동선 부위원장께서. 예, 저도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도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모르시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는지 존재감 말씀하셨지만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작용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경주시에는 지금껏 민주당에서 도의원 후보로 출마한 적이 없죠. 제1선거구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야당이시지만 기존에 이제 유력 정당이었던 정당에서 계속 공천을 단독으로 이제 출마를 시키게 되면 무투표로 당선되는 경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민들에게 도의원이 이제 존재감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그것도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지금 이제 처음으로 지방선거에 도전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민주당 당원으로서 권리당원으로서
기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내권에 더불어민주당의 바람을 일으키는데 최선을 다해보고자 그런 동기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그냥 뭐 막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치밀하게 나름의 목표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근데 어쨌거나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나오셨던 거기다 보면 이렇게 애정이 참 많이 가셨을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 그리고 또 이제 다니시면서 평소에 뵐 때하고 이렇게 선거운동 하시면서 이게 유권자들, 우리 시민이라고 하죠. 그 뵈시면서 또 추억도 있고 기억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에피소드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네. 저는 뭐 재밌는 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은데 재밌다기보다 그냥 기억에 남는 경우를 말씀드리면 경주 이제 역 앞에 가면 이제 위시장이죠. 경주에서는 위시장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성동시장입니다. 그 시장에 어물전에 이제 할머니가 기억이 유독 납니다. 실은 지난 이제 대선 때 제가 그 경주에 상황실장을 했었는데요. 그때 인사드리고 하면은 이제 욕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 첫 번째 가서 인사를 드렸죠. 드리니까 하시는 말씀이 이제 민주당이라서 싫은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욕을 먹었습니다. 먹고 그래도 이제 두 번째 또 가서 인사드렸죠. 드리니까 약간 수그러지신 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오기가 생기죠. 그래서 다시 또 갔습니다. 세 번째 가니까 할머니께서 이제 이렇게 보시더니만 그때 가래떡을 이렇게 드시고 계셨는데 그 밑부분을 이렇게 뚝 잘라가지고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이거나 먹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먹으면서 이제 다시 인사를 드리고 갔죠. 그리고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낙선하고 그 이튿날 다시 인사를 갔습니다. 정이 들어서 이제 가니까 할머니께서 저보고 이러십니다. 아이고 이놈아 나도 니 찍어줬는데 왜 안 됐어? 그래서 제가 이제 나오면서 혹시라도 다음에 또 이렇게 제가 기회가 된다면 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인사를 드린 생각합니다. 할머니로부터 이제 희망을 보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겉으로는 표현을 잘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진득하게 좀 떡 하나 주시면서 응원을 하셨던 거네, 그죠? 그리고요. 선거 기간 내에서 준비된 선거 운동 모습들이 다양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그 표지라 그러죠. 이렇게 들고 서 있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인사만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저처럼 이제 이렇게 웃으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손을 흔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한데, 저는 이제 율동들을 많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아침이나 저녁에 오면서 뭐라도 이렇게 좀 기쁨이나 즐거움이 되어드리고자 해서, 그래서 픽미업이라는 노래 맞죠? 픽미였던가요? 댄스했던 댄스가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제가 포항공대 최고경자 과정을 2005년도에 제가 다녔었습니다. 포스텍 동문인데 제가 그 체육대가 있어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쫓겨났습니다. 동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아마 그 어떤 그 학교의 어떤 그런 그 엄중한 모습, 그런 것도 제가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동문이고 행사에 갔는데 저희는 정치적인 행사를 배제한다라는 그런 걸 듣고 돌아서 씁쓸하긴 했지만 한편 이해가 되었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 포항공대 동문 앞쪽에서 한 일주일 동안 제가 뭐 표지를 들고 서 있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젊은 층들에 다가가기 위해서 빌었던 그런 부분들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아마 저희 효곡대의는 굉장히 연령층이 젊습니다. 그리고 새로 발달된 그 SK 쪽의 상가에 가면은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이렇게 식당과 술집이 많은데요. 새벽 2, 3시까지 매일 식당을 방문을 했습니다. 저도 놀랐는데 매일 술 드시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정말 제가 존경합니다. 존경하고 지역 상권 형성에 엄청난 도움을 주셔서 생각이 됐었고, 그리고 그러면서 다시 새벽 3시까지 하고 다시 일어나서 아침 6시 반부터 이렇게 웃으면서 손 들고 인사했던 그런 기억들이 새롭습니다. 내 몸이 아니셨네요. 그렇죠. 완전 공감합니다. 하셔서 여러 가지 기억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선거운동을 여러 번 경험을 하신 그 후보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하고 또 이제 처음 이렇게 출마를 하셔서 느낀 점들은 또 다른 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제도적인 부분에서 좀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한 것 같습니다. 정우영 씨께서 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선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엄청난 지지를 통한 바람에 의한 선거였다고 저는 생각이 좀 되고요. 후보자에 대한 어떤 그 경력이라든가 도덕성, 그리고 봉사한 경험들에 의한
자질 검증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에도 그렇고 저희 당도 그렇고 굉장히 오랫동안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많은데 선거 기간을 앞두고 몇 달 새 전입하신 분들이라든가 전혀 주민들과 올린 경험이 없고 그리고 또 가장 크게 염려가 됐던 부분들은 정당 가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정당을 위해서 오랫동안 해온 분들이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받기 위해서 그 바로 앞에 정당 가입을 위해서 당원으로 활동하신 분들도 아무런 검증 없이 문재인 대통령에 지지도 하나만으로 민주당의 선언 하나만으로 이렇게 선거가 갔었다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김동선 씨께서도. 저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 무투표 당선과 관련한 선거 제도의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경주의 도의원 지역 4개 지역구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투표 당선이라는 것은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좀 박탈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찬반 투표 정도라도 할 수 있게 고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거기에 대한 원인 제공은 그동안 경주시의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하여튼 그 부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권자의 입장에서 제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계속 유권자로 살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선거를 참여하면서 느낀 부분입니다. 기권 정도는 사실 그래도 후보가 누군지 어떠한 상황인지를 판단을 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관심은 사실은 이건 좀 유권자 입장에서는 치명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유권자분들을 대신해서 정치를 할 대리인을 뽑는 과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간혹 이제 계신데 그 부분이 제가 후보자를 떠나서 유권자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앞서 들은 것처럼 제도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저는 또 선거 문화도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전 선거하면 뭐 차량 유세 차량의 그 음악 그리고 뭐 여론조사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사실 지금 크게 변화한 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후보자들의 입장에서도 좀 선거 문화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좀 듣고 싶거든요.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도 이제 좀 처음 이렇게 선거를 참여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저렇게 새벽 밥도 못 먹고 아침에 나와서 길에서 차를 보고 인사를 하고 서는 걸까? 첫째. 이제 두 번째, 왜 저렇게 평소에 안 다니던 봉사단체, 각종 뭐 청년회 모임에 선거에 임해서야 갈까?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왜 저렇게 후보들 가족이 고생을 할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속 이렇게 꿰뚫는 그런 좀 고민이었습니다. 고민이었는데, 근데 또 그걸 가지고 이제 유권자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나름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게 보면 뭐 성실함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침에 계속 인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 사람 성실하구나. 그리고 봉사단체도 나오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선거에 임하는 자세가 되겠구나. 그리고 가족들을 보면 저 가족, 그러니까 배우자나 자식들이 불쌍해서라도 찍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됐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들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지방선거에 후보 자리 난립하고 이렇게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미디어나 어떤 토론 자리를 통해서 정책이나 아니면 좀 정치적인 부분들을 좀 보다 더 쉽게 유권자들에게 접할 수 있겠으면 그렇게 하면 괜히 이제 연이라 그러죠. 학연, 지연, 혈연으로 인해서 이렇게 후보를 뽑는다기보다는 직접 나를 대리해서 정치 행위를 하는 그런 이제 대리인을 뽑는 과정에 더 충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들으셨고요. 저는 우선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집으로 공보물을 보내드리는데요. 대부분 보지 않고 바로 분리수거함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새는 이제 SNS 시대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유튜브나 동영상을 많이 보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우리 공개 토론회나 아니면 후보마다 각 3분의 동영상 공약 관련 동영상을 내라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려서 사진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토론 모습도 보고 그분들의 공약도 같이 이렇게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이번 선거를 겪으면서 느꼈던 게 그 여론조사의 문제점입니다.
추구하는 방식도 다 다르고 어떤 후보들이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의견을 가지고 만들어낸 여론조사가 지역 어떤 민심을 마치 그렇게 호도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저는 선관위가 주관하거나 아니면 우리 후보들이 다 논의된 가운데서 한 언론사를 주관을 해서 공동 경비를 부담하고 공동된 표준 모델을 선정을 해서 유선 전화와 일반 전화의 비율을 같이 합의를 해서 그렇게 공정한 여론조사를 한두 차례 정도 해서 그 여론조사가 타당하게 주민들에게 인식되어지는 그런 시기가 빨리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져봤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시면서 가장 저는 좀 이게 아깝다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공약들. 정말 이거는 정말 고민을 하고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실천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리셨는데 이것만은 정말 제가 아니지만 되신 분이 좀 해주십시오라고 할 만한 게 있다면 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얘기해 주세요.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효곡동은 포스텍과 방사선 가속기 등 여러 연구기관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육과 연구기관들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그 포스코 다음 먹거리, 포스코와 함께 포항을 같이 동반해낼 수 있는 그런 먹거리를 만들어내는데 인프라 시설을 제가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육, 과학, 축제를 우리 포스텍과 그리고 여러 기관들, 연구기관들과 그리고 포스텍 교육재단을 통해서 만들어내서 특히 경부 같은 영양이나 봉화 같은 경우 열악합니다. 그분들을 초청해서 그리고 포항 시민과 함께 아우르는 교육과학 축제를 만들어 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이동 같은 경우에는 포항의 관문입니다. 포항을 상징할 수 있는 우리 IC 주변에다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스틸 아트형 예술품의 어떤 그런 브릿지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지금 효곡과 대이 그리고 북구인 용흥동과 양학동이 떨어져 있으면 도로 하나로 떨어져 있는데 그 부분을 이어주면서 자연도 함께하고 그리고 그 아래에는 만남의 광장처럼 우리가 포항을 나갈 때 미처 구입하지 못했던 우리가 시금치라든가 부추, 포항을 대표하는 그런 물건들을 팔고 물회 같은 것도 포장용으로 팔아서 저희가 갖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조합들로 구성돼서 1인이 누가 소득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조합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만남의 광장 형태의 프리마켓 같은 것도 한번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져봤습니다. 우리 아마 당선된 모든 도원들께서 이 부분에 역점을 보셔서 바람입니다. 개인적으로 투자해서 다리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니, 괜찮아요. 너무 멋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이제 그 경주에 엑스포가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제 관할은 경상북도죠. 그래서 이제 도의원에 도전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지금 평화시대인데 경주가 여기에 기여를 해야 된다. 그 기여가 평화도 기여해야 되고 그리고 경주에 사시는 우리 시민들의 경제적인 윤택감도 이제 같이 갖고 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조금 보니 과거 신라시대 경순왕 때 고려로 경주에 있던 그 당시 이제 도읍지였죠. 경주에 있던 많은 문화재가 옮겨간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게 현재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학자들에게 여쭤보니까 이제 그게 확인이 되었고요. 그렇다면 개성과 경주로 오가면서 전시를 하며 유물들을 하면은 이거는 괜찮은 모델이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경주와 개성 간의 평화문화 엑스포 추진 이 부분들을 이제 한번 구상을 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경주역이 이제 옮길 예정입니다. 옮기면 그 남은 부지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저는 이제 시민들이 원스톱으로 행정 업무를 볼 수 있게 행정 복합타운을 이제 유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더불어서 시민들의 공간이 없거든요, 경주에. 그래서 시민 광장을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 그렇게 하면 주변에 그 재래시장 상권과도 연결이 되고, 그다음 경주 시민들도 한 번씩 이렇게 안타까움 호소할 게 있으면 호소할 자리가 있을 생각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도 확보가 돼야 되고, 또 우리 청소년들도 밤에 나와서 좀 이렇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게 야간에 소아나 유아가 아팠을 때 경주 같은 경우에는 부모들이 안타까움에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대구나 양산까지 갑니다. 네, 맞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경주 시내의 경제성의 이유로 24시간 운영하는 유아 응급센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또 알아보니까 병원과 잘만 협상이 되면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 상대였던 당선자께 안 그래도 길에서도 한번 얘기를 드렸어요. 그 공약들을 좀 받아달라. 이제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영유아를 위한 24시간 응급의료 체계 이 부분은 꼭 좀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부탁드립니다. 예. 네. 좀 말씀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뭐 하고 싶은 것들도 참 많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거 전에 좀 이런 그 자리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네. 그분들의 어떤 공약이나 소신을 좀 발언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네. 떨어지시고 나가서 이렇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 차츰 이제 또 우리가 또 아쉬운 점들은 계속 또 이제 회를 거듭할수록 또 바뀔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요. 오늘 이제 낙선자가 말한다 이런 시간을 이제 마련했었는데 당선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11대 경상북도 도의회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는지도 좀 듣고 싶습니다. 김동선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이제 선거 기간 계속 다니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경상북도는 1년 예산이 7조가 넘습니다. 7조 8천억 좀 되죠. 이제 그 정도 예산을 쓰는 도정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견제하는 게 의회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제 계속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유력 정당이 독점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지난 5월까지만 해도 이제 자유한국당의 선출직이 40분이고요. 민주당은 선출직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견제가 될까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제 이번에는 어떻든 선거 결과 비례 포함 민주당 도의원이 9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나아지려고 보는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에 계시는 도의원분들도 이제 좀 의회의 기본, 책무인, 견제, 비판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충실해 주셨으면 그러면 경북도민들이 더 행복한 삶을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역 간의 어떤 그 지역색이 좀 없어져야 되죠. 예, 뭐 영혼함 간의 또 그런 좀 특색이 있는데 정호영님도 말씀해 주시죠. 예, 전 첫 번째는 그 도의회 모든 구성원들의 성실성 문제인 것 같습니다. 100% 출석률 의회기간 내에 출석이 안 된다고들 많이 들었는데 그게 가장 근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많이 지적됐던 지방의회 많이 지적 나왔던 청렴성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권 개입과 그리고 또 개인의 자산 축적. 예를 들어 임기 시작할 때는 자산이 마이너스였는데 임기 끝나고 나니까 개인 재산이 몇 배가 불어나 있더라 이런 부분들 물론 과거의 얘기입니다만 그런 절차를 다시 밟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습을 통한 전문성입니다. 이제는 권위주의라든가 아니면 일방적인 그런 내용보다는 여러 가지 배움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전문성, 일로서 승부하는 그런 도인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거 때만 얼굴 보이는 지역민에게 인사를 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 늘 항상 지역민과 소통하고 지역민에 다가가서 더 낮은 자세로 지역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네, 맞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셔서 어떻게 끊을 수가 없었어요. 네. 네, 끝으로 많은 지지를 받은 두 후보인 만큼 앞으로의 계획과 또 생활이 또 궁금하거든요. 두 후보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정 의원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상 생활 속에서 제가 받은 사랑을 주민들에게 하나씩 되돌려드리는 역할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어떤 변화 있는 민심을 잘 읽어내고 더 반성하고 혁신해서 당원들도 챙겨보고 지역민들도 챙겨보고 그리고 또 지역의 정치 지망생들을 길러내는 일들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꼭 지켜주세요. 네. 저는 그 성동시장의 할머니를 또 생각합니다. 경주 시민들께서 민주당이 고와서 시의원 4분을 진출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고와서 좋아서 41%가 넘는 지지를 보내주신 거 아닌가 합니다. 열심히 하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뜨거운 지지를 그래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지는 이제 지역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 더 나은 지역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지역위원장 공모에 신청을 했습니다.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열심히 할 것이고요. 그래서
지역에 뿌리박는 여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2018 지방선거를 말한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낙선자가 말한다. 이 코너를 이제 마련해 봤는데 김동선님, 정우영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선거 문화, 선거 운동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그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의 발견 이경환님께서 보내주신 영상인데요. 저 두리두리 짝짝 김경진 씨의 어머님이신가 봐요. 지난주 저희 우리 동네 가수의 발견 본방사수하셨다고 영상을 보내주신 것 같은데 아기가 벌떡벌떡 일어나서 춤추는 게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러게요. TV에 아빠 나왔다고. 그러고 보니까요. 정말 좋은 가사, 딱 맞는 가사예요. 본방사수 영상 제보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명순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청림 어르신 쉼터에 봉사활동 가는 주부시라고요. 한여름 더위에 지쳐가는 어르신들과 수박 화채를 나눠 먹었습니다. 6.25 때 이야기를 들으며 어르신들의 소년 시절을 전해 듣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뜻깊은 시간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동네 발견 애청자시죠. 현주님의 발견입니다. 장량 5일장 자리에 내일이네요. 이 금요일 딱 하루 야시장이 열린다고 합니다. 재래시장 상인들과 프리마켓 셀러들이 함께 만드는 야시장이라고 하네요. 네, 맛있는 먹거리와 다양한 제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고요. 가족들과 불금 즐기러 장량작 야시장으로 가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의 발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항상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죠?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다 멘트를 외우셨을 것 같아요. 이쯤 되면 다 외워요. 네, 다 외우실 것 같아요. 제 순서, 그다음에 선민 순서 것도 다 알 것 같은데 네네. 저희는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발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대한 다양한 제보들, 뭐 전시, 공연, 행사 등 다 좋으니까요. 마구마구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선물까지 왕창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네, 어떻게 하시는지 다 알고 계시죠? 네, 깨통창에 동네의 발견 친구 추가하시고요. 한 2-3개 정도 되는 사진이나 영상 그리고 사연을 함께 보내주시면 톡 보내고 선물 받고 얼마나 선물 받고 네. 주고 받고 네. 그렇습니다. 자, 또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동네 발견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